이번 지선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있을까요? 강원도나 뭐 원주. 사실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결국은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쟁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특별자치도 여부가 아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방선거 때는 정말 특별자치도 문제가 끝이 나야, 그래야 강원도 운명이 뭐 누가 되더라도 강원도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아마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거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무너져가는 대학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어려워진 대학이 많아요. 원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학 도시와 일자리,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저는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걸 반드시 주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후보들, 민주당 후보는 어떤 후보들을 이제? 저는 이번에 좀 각 동 단위별로, 면 단위별로 다니면서 저는 정책 토론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실력을 보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찍어주는 경선 방식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좀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아주 과감한 새로운 수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어주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좀 경선 과정이 치열하게 되는 거, 그게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원주시장 후보만 해도 누가 먼저 선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진 않고, 지난번에 송기현 의원님과 합동회의에서 여러분 이번에 그 선거에 새로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읍면동을 다 돌면서 아마 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견이 뚜렷해야죠. 그럼 시기는 후보 선정 시기? 아무래도 대선 끝나야 되겠죠. 네. 대선이 말이죠. 네. 대선이 끝나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제가 이제 강신명신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약을 내고 있죠.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해야 된다. 그 부산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 그래서 부강한 강원도를 만들자. 호남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 우리가 호강하고 살자. 강남과 강원도를 연결하자. 강한 강원도를 만들자. 철도 공약, 대학 도시 공약,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나 과천에 있는 경마장,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진흥원, 데이터 센터,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유치하자. 그 다음에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학력을 높이자. 이런 공약을 지금 계속 매주 내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보고 있죠. 민주당 후보도 당연히 공약을 내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따라오고 있죠. 저는 그것이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강원도를 살리는 길이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이슈를 이어나갈 때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약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대못을 박는 게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에서는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변에서 의원님 출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고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각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민들 마음은 두 가지죠. 공통된 의견은 이제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하나 나와야 된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계셔요.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를 좀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키워야 한다. 아니다, 중앙정치에서 더
힘과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게 갈리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강원도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대통령 하나가 나와야 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강원도민들이 가지고 계신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강원도를 확실하게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열심히 합니다. 원내대표도 얘기도 있던데. 당에 뭐 지도부로 나가라는 건의도 많죠. 많이 고민하고 있죠. 당의 지도부로 나가서 중앙정치에서 확실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요청도 많고, 또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에 좀 힘을 써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강원도가 지금보다 좀 낮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걸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드는 걸 주도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 제가 또 기여하는 일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출마한다 안 한다 요 둘 중에서 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선 후에는 답을 해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뭐 대선 후에는 정하긴 정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 강원도민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10년 만에 왔는데 그럼 보통 다 잊혀지거든요. 근데 또 지지를 해주시고 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들 신화 같은 일로 받아들이거든요. 감사드리고 제가 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다 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나오라면 나오겠다 이런 뜻으로도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의정활동의 성과를 국정 이슈도 괜찮고 지역 이슈 이렇게 나눠서 성과를 국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 뉴딜 본부장을 하게 되면서요. 그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는 5G망을 이제 깔게 한다든지, 우리가 스마트 스쿨을 전국적으로 학교에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EBS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 전 세계 석학들 강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죠. 저는 이거를 세계적인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코로나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역과 경제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코로도 하고요, 타액으로도 해가지고 1시간 안에 결론을 내줍니다. 음성 양성. 그러니까 지금은 막 한나절 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시간 내에 결론을 나면 음성 받은 사람들은 여주 같은 경우에는 5일장도 가고 아울렛도 문을 열고, KCC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출근하고 교도소 문제, 군부대 문제 다 해결했거든요. 이 1시간짜리를 빨리 도입하자. 두 번째로는 타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약처 심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를.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마치 이제는 디지털로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마치 한 사람이 걸리면은 공장 전체가 문을 닫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GPS 기반으로 하면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RF, 주파수 기반으로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좁은 면적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확진자로 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1시간 내에 할 수 있고, 타액으로 할 수 있고, 정말 밀접 접촉자만 정확히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민들한테 3차 접종 이상 했다든지 음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시험 문제라든지 좀 더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학교, 병원, 군부대, 공항 이런 문제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풀어내면 저는 방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고 보고, 이거를 제가 요즘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원주는 결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원대한 꿈의 주인공 원주.
그러니까 행복한 대한민국을 원주에서 시작하자. 그러려면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보육, 그죠? 노후 환경 이건데 그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 한 거는 10년 묵은 과제를 다 해결한 거죠. 여주 완주간 복선 전철 문제, 그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 부지 이전하는 문제, 일군사 부지는 이제 2년 뒤에 완전히 우산동 태장동이 달라지죠. 그다음 캠프롱 부지에서 이제 과학관이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여태까지 묵은 과제를 10년 묵은 과제를 다 해결을 했고, 그럼 이제 그 땅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어려워진 대학 부지 안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법률을 작년에 통과시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3년 뒤에 수서와 원주가 연결되면 저는 원주는 판교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제2의 판교를 만드는 이 원주가 일어나게 되면 원주는 생명산업에서 가장 각광받는 도시가 될 것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로서 저는 이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지난번과 다른 거는 데이터의 시대와 AI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최강의 의료 데이터가 건보 심평원에 있잖아요. 추가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3개의 기관을 추가로 원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의료 데이터를 써서 사업을 할 사람은 원주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으로 따낸 건 앞으로 그 FDA 통과나 유럽의 통과를 하는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그 시험을 하는 지원센터가 원주에 이제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 원주로 와야 되고, 앞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원주에서 인증지원센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원주는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웠던 점, 좀 지역 이슈 위주로. 아쉬웠던 점은 매듭을 못 진 거는 그 원주 일반산업단지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인 이제 서부발전은 약 1조 3천억 정도를 들여서 여기다가 이제 그 수소도 만들고 그 결국은 미래에너지 발전소를 짓기를 원하죠. 근데 아직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줄을 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매듭을 지어지게 되면 그러면 불온 국가산단까지가 좀 쉬워지고, 그다음에 불온 인터체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제가 사실은 불온 인터체인지 문제는 2010년도에 도지사 나왔을 때 했던 공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해준다고 했죠. 다만 조건이 원주시에서 돈을 내는 거였는데 원주시가 돈을 안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났고 돈도 더 많이 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불온 그 인터체인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그 불온 지역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미진한 부분은 이 태장동 일대 군사보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일부만 해제되고 다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법을 좀 더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1군사 부지가 없어지면 1군사 부지 국군병원 자리, 그 다음에 그 경자대 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원주 역사, 그 다음 뒤에 정짓들까지 전 정말 저기를 아름다운 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중앙시장하고 학성동까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원주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수서 원주 전철이 들어서고 대학도시, 이제 1군사 부지에 기업도시가 들어서면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유치원, 보육시설, 초, 중, 고, 그 대학까지 우리가 초중고까지 최고의 교육 여건을 가지면 정말 원주는 멋진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나온 시장, 그 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한테
길에다 돈을 쓰지 말고 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을 하자. 소프트웨어 확실하게 하자. 좋은 선생님이 오면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유치해서 우리가 초중고 교육 부분에 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자. 민족사원고등학교도 제대로 키워내자. 그리고 저기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이전을 해서 우리가 그 캠프롱 부지 안에 오면 과학관하고 과학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원주 공고도 우리가 더 좋은 학교로 바꾸고 그래서 교육이 아주 일대적인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면 저는 원주가 정말 살기 좋고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 하나는 제가 공약한 게 원주천을 양재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양재천이 옛날 지저분할 때는 하천 옆이 제일 아파트값이 쌌어요. 지금은 하천 옆이 제일 비싸요. 1년에 100만 명씩. 우리가 쌍다리 옆에 그 물에서 만약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양재천처럼 변해서 한강공원처럼 야영도 하고 파크골프장도 많고 이러면 일자리, 보육교육, 주택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주가 멋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행복해야. 결국은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태어났는데 지금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적어도 물건의 풍족함에 부족함에 빈관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외운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뭐가 제일 아프냐? 일자리, 소득, 집, 보육, 교육, 노후연금과 그 가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기초는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공하면 강원도의 서쪽에 서울이 있었다. 이런 전설을 만들 수 있겠죠. 결국 말이 아니고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원주시의 실적으로 그리고 강원도민이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있는 정치인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민생, 평화, 대한민국의 통합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정치인으로 확실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민생과 평화와 통합. 남은 임기 의정 방향 그쪽으로 저희가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MBC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원주 MBC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광재 TV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